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제일 먼저 바뀐 건 초안을 쓰는 사람이 사라졌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저는 충격은 사실 첫 번째 충격은 속도였던 것 같고, 두 번째 충격은 그 퀄리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마케터라는 그 직업군의 하루 업무의 절반 이상은 아마 AI가 이미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속도가 빨라진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빠르게 나쁜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당신의 일을 빼앗을까요? 아니면 당신을 도와주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AI가 우리의 산업을 너무너무나 크게 바꾸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시대를 바꾸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일자리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요. 그런데 일자리에 대한 예측 그런 건 많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가 부족한 것 같아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각 분야 현장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실제로 AI가 어떻게 쓰이고 있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까 해요. 자, 오늘은 그래서 마케팅 분야입니다. AI가 광고 문구도 쓰고요, 뭐 이미지도 만들고 소비자 데이터도 분석하는 이 시대, 정말 마케팅은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게 될까요? 너무너무 궁금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오늘은 그래서 마케팅 전문가 주성균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주성균 대표님, 대표라고 하기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각각 정말 프로 엔잡러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들어선 그 엔잡 몇 개 되잖아요. 그 네. 각각의 거에서 다 대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레드불이라고 하는 네. 그 에너지 드링크 회사에서 7년 동안 마케팅을 했었고요. 필립 모리스에서 이제 아이코스라는 브랜드를 담당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는 더 앱솔루트 그룹이라는 주류 회사에서 아시아 태평양 컨텐츠 마케팅 디렉터를 하면서 꽤 긴 마케팅 여정을 해왔던 직장인이었기도 하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직장인을 졸업을 하고 지금은 소중한 습관이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인플루언서 협회라고 하는 그 협회의 대표, 그리고 또 다양한 걸 하고 있는데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양한 거를 다 하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콘텐츠가 꽉 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우리 첫 번째로 모신 거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체감, AI에 대한 체감은 또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그럼- 정말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은 AI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 많은 일들을 대표로서 해낼 수 있었을 그 시간이 사실은 부족할 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AI가 상당히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시간을 단축해줬고 효율성을 높여줬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그래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의 한국에 AI가 소개되고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쓰기 시작하셨죠? 맞습니다. 바로 이제 들어오자마자 바로 테스팅을 하게 됐는데, 사실 처음으로 좀 깊게 들어가서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 사실 이제 여기 계신 이시안 교수님 아, 저요? 그때 GPT 제너레이션이라고 네네.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읽고 사실 많이 감명을 받은 바도 있고, 그때 또 만났을 때 얘기해 주신 게, 이 AI는 쓰냐 안 쓰냐의 싸움이 아니라 꼭 써야 되는 거고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될 거니까 꼭 써봐라 라고 이제 강력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좀 각 잡고 아마 AI를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좀 크게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한국의 AI를 처음 소개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맞죠? 과- 사실은 맞죠. 약간의 네. 과장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저에겐 정말 처음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아마 그렇게 치면 마케터 중에서 가장 오래 AI를 활용하신 분이 아닐까. 어차피 그거보다 일찍 시작할 수는 없거든요. 그 도구가 없었으니까. 맞죠. 처음 그 AI가 소개되고 제대로 된 한글에 대한 그 습득 능력이 없었을 때부터 사용을 네. 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또 원래 외국에서 졸업을 하셔가지고 대학을 네네. 영어도 자유자재로 구사를 하시니까 영어로 된 것들부터 이제 막 그 AI를 쓰셨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마케터 중에서는 일찍 쓰시기도 하셨고, 또 마케터들 하면 야, 이 사람은 진짜 경제에 올랐다라고 인정받는 게 디지털 마케팅 서밋. 네. 여기서 이제 그 강의를 발표를 할 수 있을 정도면 굉장히 그쪽에서는 좀 선구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강의를 하셨잖아요. 네, 디지털 마케팅 서밋 말씀하신 것처럼 서밋이랑 그다음에 컨텐츠 마케팅 서밋 이렇게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그 큰 발표 장소에서 이제 감사하게도 초대를 받아서 일단 관련한 마케팅 관련한 사실 발표를 했었던 적이 있고 심지어 AI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나누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누구보다 이 분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많다라는 걸 검증을 좀 해봤고요. 어떤 사람인지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면 실제로 AI가 처음 들어왔을 때 마케팅 현장에서 제일 처음 바뀐 일은 뭐였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AI가 처음 현장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바뀐 건 초안을 쓰는 사람이 사라졌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뭔가 마케팅을 하기 위한 브리프를 하나 받으면 뭐 카피라이터나 주니어 마케터가 레퍼런스를 좀 찾는 일을 했었고 초안을 쓰고 수정을 하는데 하루 이틀 걸리는 게 뭐 일상다반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브리프를 이제 AI에 사실 넣으면 네. 10분이 뭐예요? 5분 안에 방향성 다른 그 초안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 현장에서 있을 때는 저는 충격은 사실 첫 번째 충격은 속도였던 것 같고 두 번째 충격은 그 퀄리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소중한 습관을 운영하면서 최근에 제가 저 베트남 네. 출장을 갔다 오기도 했는데 그 전시의 출품 자료부터 뭐 인스타그램 카피나 바이어 제안서 등등까지도 사실은 적극 AI를 좀 활용하고 있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AI의 많은 덕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덕분에 이제 화장품 회사를 또 운영을 하면서 협회도 같이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울시와 함께 노들섬이라고 하는 곳도 지금 브랜딩을 하고 있고 그 등등 많은 일들을 사실 이 AI의 효율성 때문에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에 사용한 거랑 지금도 사용하시잖아요. 네. 초안이라고 했을 때 뭐 기획안을 내줘라고 했을 때 한 3년 전 처음에 받았을 때 그 퀄리티랑 지금의 퀄리티를 비교해 보면 이게 수치로 하면 몇 배 정도 차이 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처음 AI가 나왔을 때 말씀이신가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좀 10배 이상은 아닐까요? 10배 이상. 네, 처음에는 사실 그냥 초안의 아이디어 틀 정도만 잡아준다고 생각을 했고 그 아이디어 틀 가운데 이제 가공을 하는 건 오롯이 좀 사람의 역량으로 네네. 많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가공을 많이 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처음 명령어만 잘 주게 된다면 가공을 하지 않을 정도로 혹은 이제까지 제가 해왔던 많은 그런 가이드들을 학습을 하면서 저의 맞춤형으로 네. 사실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더라도 제가 쓰고 있는 AI는 저에게 딱 맞춤형으로 전달을 주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10배, 20배? 뭐 너무 큰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쓰시는 돈도 10배, 20배 차이가 됐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전엔 무료였는데 지금은 요놈들이 정말 돈마저 알아가지고 좋은 거를 할수록 갈수록 비싸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또 심지어 AI들끼리 특성이 또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한 AI만 쓸 수 있는 환경도 지금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한 6개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머, 네. 그 6개를 유료로 쓰니까 한 네. 달마다 나가는 돈이 그렇죠. 좀 깜짝깜짝 놀라기는 그러니까. 합니다. 네. 아휴 정말 점점 이제 돈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는 세상이 돼 가기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지금 마케터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좀 가장 보면 마케터가 하는 일들을 제일 많이 또 대체해 주는 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케터의 하루 업무 요즘 마케터의 하루 업무를 봤을 때 AI가 이미 대체를 했다. 이건 아까 특별히 뭐 이제 손 안 봐도 되는 지경에 그런 것까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미 그러면 그 대체를 했다. 아니면 이건 보조 정도다. 이렇게 좀 가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마케터라는 그 직업군의 하루 업무의 절반 이상은 아마 AI가 이미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AI를 빼놓고 얘기를 이제 진행을 한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네. 너무 당연하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 됐고 앞서 말씀드린 카피 초안 작성부터 뭐 소셜 미디어 포스팅 뭐 일정 구성 그리고 경쟁사 뭐 분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바로 요약을 해주고 저희가 갑자기 기사를 내야 된다 하면 기사를 이제 보도자료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되게 뾰족한 능력치라고 그렇죠. 네. 불렸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 보도자료 초안 작성하는 것도 너무 쉬워졌거든요. 심지어 이제 인사이트 리포트 구성까지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분기별 트렌드 리포트를 이제 AI를 활용해서 웹 앱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한 적이 있어요. 예전 같으면 뭐 그냥 문서로 만들어서 아니면 카톡 문구로 만들어서 보냈을 거를 이제는 정말 그 하나의 웹사이트 형태로 링크로
줬더니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그 인사이트를 조금 더 그 트렌드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그래프들을 형성을 해서 만들어주는 상황까지도 이제 경험을 하게 됐었고 예전에는 사실 이런 일들이 대행사를 맡겼거나 팀원 한 명이 사실 뭐 2주 정도 네. 달라붙었어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건 그냥 바로 되니까요. 그렇죠. 바로 네, 넘어가죠. 바로 되니까. 그래서 보조 영역에서는 뭐 데이터 해석도 전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인사이트 보는 거나 유튜브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이제 AI한테 던지면 예전에는 이제 그 마케터들이 그걸 해석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네네. 그 숫자들을. 근데 지금은 이 AI가 이 수치들을 다 스스로 해석을 해서 이 컨텐츠가 왜 잘 됐는지 그 언어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케터는 그 해석을 어떻게 보면 검수하고 방향을 잡는 역할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경쟁사 분석 잘한다.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 회사도 넣어보잖아요. 보통 네. 우리 회사 어때? 뭐라고 얘기해? 정리해줘 이렇게 넣어보잖아요.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아요?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였어 하고. 그래서 메타인지가 좀 되죠. 네네. 네, 이게 예전에는 뭐 그냥 내가 그냥 네이버나 구글 같은 곳에서 검색을 했을 때 보이는 게 우리 회사의 이제 얼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사실 네이버 구글 검색보다 사실은 AI에서 검색을 하는 시대가 됐다 보니까 그 검색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됐고 실제로 그 검색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좀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예전보다 이제 기업들이 저를 포함해서도 좀 메타인지가 좀 더 잘 되는 시대가 네.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또 개인 브랜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름 검색돼서 AI가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했을 때 AI가 그렇게 나쁜 소리를 하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좋은 소리와 더 좋은 소리와 굉장히 좋은 소리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소리가 나오면 좋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시대가 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제 이름 검색해봤는데 네. 정말 좋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살짝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일단 칭찬은 칭찬대로 너무 이쁘게 써주긴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거짓말 좀 내가 아닌 조금 너무 과장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이 되는 경우들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잘 걸러내야겠다라고는 아직까지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자기 이름 넣었는데 안 나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엉뚱한 없으니까 엉뚱한 사람 막 소개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건 누구야 하고 화내시는 분도 있어서 자기 이름 검색했는데 뭐 나오면 좋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건 다른 AI, 그러니까 제가 쓰고 있지 않은 네. 다른 사람이 쓰는 AI에 절 물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요.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썼기 네.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건 그렇진 않습니다. 네. 네. 어쨌든 AI에 나오시는 우리 주성균 대표님과 같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제 마케터들이 요즘 거의 다 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전에 썼을 때랑 그러니까 그거 없이 했을 때랑 지금이랑 마케팅 팀의 속도는 어느 정도 달라졌다. 예전엔 뭐 2주 걸리던 게 하루면 된다라는 식으로 좀 수치적으로 할 수 가늠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실제로 이제 제가 업무를 했었던 이제 더 앱솔루트 그룹이라고 하는 주류 회사에서 제가 그 보드카를 만드는 곳이죠. 맞죠. 네네. 네, 앱솔루트 보드카. 앱솔루트 네네. 보드카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전역 캠페인을 이제 론칭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크리에이티브 브리프부터 최종 에세까지 저희가 한 8주에서 10주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구조 자체가 좀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체감상 단순 컨텐츠 제작 속도는 5배에서 10배 이상 빨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근데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속도가 빨라진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빠르게 나쁜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마케팅 팀에서 진짜 중요한 역량은 이제 빠른 판단을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AI가 만든 걸 빠르게 골라내고 그 브랜드 톤에 맞게 조율을 빠르게 하고 최종 승인까지 하는 편집자적인 그런 감각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지금 소중한 습관이라고 하는 브랜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작은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저희는 AI 덕분에 대형 브랜드 못지않은 좀 프로젝트 볼륨들을 가지고 실제 운영도 하고 유지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브랜드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속도라는 게 차이가 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규모 기업이 AI를 쓰는 거랑 대기업이 AI를 쓰는 건 차이가 나진 않을 건데 그런데 소규모 기업이 AI 썼을 때 대기업
대규모 못지않게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건 대기업은 잘 안 쓰고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대기업도 사실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네. 대기업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큐리티라고 하죠. 보안상으로 인해서 못 쓰게 하는 곳도 사실 많습니다. 많기도 하고 사실 대기업은 많은 분업화가 돼 있고 많은 이제 결제가 올라가야 되는 그 단계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AI를 아무리 쓰더라도 그 단계를 또 거쳐가야 되는 속도가 있다 보니까 뭐 못 쓰는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있는 곳도 사실은 분업화된 곳과 그 다음에 그 단계 때문에라도 사실 저희 같은 소규모 스타트업이 내는 속도와 그리고 그 결정과 실행 능력에 사실 미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기획의 속도는 빨라진 건 확실한데 대기업도 그게 실행까지 갈 때 구조들이 많다 보니 거기서 병목이 일어나면서 시간이 그렇게 적게 걸리는 건 아니고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기획하고 바로 실천하니까 이 맞아요. 부분이 확 시간이 줄었다. 그렇죠. 대기업 같은 경우는 마케팅을 할 때 사실 또 내부 팀이 직접 한다기보다 에이전시를 좀 많이 쓰는 편에 있잖아요. 그래서 에이전시에 어떻게 보면 AI 활용도가 많이 늘어서 그들이 뭐 5개 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 있을 때 지금 뭐 20개까지도 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대기업이 직접 체감하는 거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성균 대표도 원래 대기업에서 마케팅 이사까지 하다가 네. 자기 소기업 이렇게 하니까 그 차이가 정말 그 몸으로 느껴지실 것 같아요. 많이 느껴지죠. 네. 이게 일단 지금은 제가 결정 권한이 있어서도 그렇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병목 현상이 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바로 아이디어를 내고 그게 괜찮다라고 하면 바로 오늘이라도 실행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감을 가질 수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 속도감에 있어서 지금 AI라고 하는 툴 자체가 그걸 더 이제 정교하게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더 넓게 더 깊게 좀 만들어주는 그런 좀 좋은 도구가 된 것 같아서 저희 같은 스타트업에서는 정말 좀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나올 때 호재가 터진 거예요? 호재가 터져서 나온 거예요? 대기업을? 사실 호재가 터져서 나온 건 아니죠. 네. 호재가 터져서 나온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기업에 있다 보면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뭐 한 20년 정도 기업에 있다 보면 제 끝이 보인단 말이죠. 네. 그 끝에 대한 불안감도 사실은 무시 못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20년간 기업에 있다 보니까 만나게 된 많은 사람들에 대한 경험도 사실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좀 많은 기회들이 보였고 그 기회를 잡아야 하는 타이밍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저한테는 이제 코로나라는 기간이 있었고 그래서 좀 처음에 많이 무섭긴 했지만 지금 돌아봐서는 너무 잘한 결정이었다. 혹은 조금 더 빨리 결정했었어도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빨리 결정했으면 AI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것도 맞아요. 네, 그것도 사실 맞습니다. 딱 나왔을 때 AI가 딱 같이 터져가지고 맞아요. 이게 네. 저도 진짜 그 AI와 함께한 나름의 기업에서는 한 3년 정도 같이 네. 했었거든요. 제가 잘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정말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영어 이메일 쓰는 거. 제가 영어 이메일을 쓸 때 뭐 예를 들어 제가 1대1 이메일 쓰는 거라면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뭐 예를 들어 제가 더 앱솔루트 그룹의 어떠한 대표님과 그다음에 부대표님과 코리아 대표님을 넣고 뭔가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는 내가 얘기해야 되는 내용은 뻔한데 네. 이분들을 생각을 해서 진짜 한 3-4시간씩 계속 고쳐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때? 한번 읽어볼래? 라고 했을 때 좀 피드백을 좀 또 그 수정을 해야 되고 근데 그 시간이 저는 AI를 도입을 하고 나서 5분이면 끝났어요. 왜냐면 제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는 명확하잖아요. 네네. 그 메시지와 함께 내가 대신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넣고 이메일을 쓰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명령어로 넣었을 때 일단 제가 3-4시간 고민한 것보다 훨씬 잘 써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완전 초창기 때 제가 그래서 회장님들 넣고 이메일을 한번 장문의 이메일을 쓴 적이 있는데 어려운 이메일이었어요. 네. 그게 한국의 어떤 사정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뭐 해결책을 뭐 제안하는 그런 이메일이었는데 나중에 제 그 본사에 있는 네. 저희 임원 분께서 따로 연락이 오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메일 그렇게 잘 쓸 수 있냐. 그래서 전 이메일로 칭찬받은 게 처음이었거든요. 진짜. 네. 네. 근데 제가 너무 못하던 부분인데 AI 덕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된 거죠. 즉 AI가 있어서 이것들의 도움은 받긴 받았는데 결국 뭐 이것들이 잘 썼는지 안 썼는지는 그건 제가 볼 수 있는 눈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이 나온 김에 지금 AI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중에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판단하는 거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외에 더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AI가 들어와도 여전히 이제 사람이 꼭 해야 되는 네. 일이라고 한다면 한 3가지를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뭐 이제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면서도 글로벌 인플루언서 협회 대표로서 수백 명의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브랜드와 기관까지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AI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메일은 대신 써줄 수 네. 있지만 이런 신뢰를 쌓는 악수나 그 현장에서의 눈빛이나 진심 어린 대화 같은 경우는 대신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사실은 저는 제일 먼저 떠올랐고, 두 번째는 맥락에 대한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가 지금 어떤 감정적 국면에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가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사실 AI가 완벽하게 읽지는 못해요. 아직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저도 이제 뭐 레드불에서도 그랬고 아이코스에서도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는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브랜드 감수성과 예를 들어 소비자 감정을 동시에 잡아야 되는 네. 그런 기획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 판단은 뭐 브레인스토밍이야, 아이디어의 부분에서는 AI한테 한번 쭉 맡겨볼 수 있지만 결국에 그 판단은 오롯이 사람의 몫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맥락 판단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책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캠페인이 잘못됐을 때, 프로젝트가 잘못됐을 때 AI는 절대 사과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브랜드의 얼굴이 되고 방향을 선택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건 결국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AI를 쓰더라도 책임은 사람에 있다라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요즘 이것들 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 막 프로젝트는 그럴싸하게 해왔는데 물어보면 뭔지 몰라. 자기가 뭐 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AI는 결국 이제 나를 투영해서 이제 도구로서 써야 되는, 네. 도구로서 써야 되는 거지, 다 맡기는 경우들이 요즘 많다 보니까 그런 책임에 대해서 요즘 좀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책임이 또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책임진다라는 건 내가 이걸 완벽하게 꿰뚫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긴데, 맞죠? 그냥 그럴듯한데라고 해서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그거를 내버리고 그게 그 실제로 실현이 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가 그걸 확실하게 꿰뚫고 있지 못하니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사과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일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억울한 거죠. 그 사람은 AI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AI가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라는 대로 AI가 그 결과물을 내야 됐고 내가 그걸 판단해서 책임을 지고 내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는 경우들이 많아졌고, AI에게 저는 이렇게 먹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마케터들이 먹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이게 뭔가 내가 하는 말보다 더 멋진 말을 쏟아내니까 그럴싸해 보여서 이 정도면 멋있는데, 내가 피드백을 못할 정도의 뭔가가 나온 거예요. 네네. 자기가 피드백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보자면, 그러니까 결국 AI는 더더욱 발전할 수밖에 없고 데이터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럼 지금 나오는 결과물보다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냥 클릭할 수 있는 사람은 되게 비슷비슷한 결과물들을, 좋은 결과물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말씀하신 대로 또 그런 이거는 내 거보다 나은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 어떤 그 결과물의 차이, 이거가 점점 앞으로는 좀 비슷비슷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사실 그런 결과물들, 컨텐츠가 상당히 많이 비슷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요? 네네. 이미 현실적으로 다가온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AI는 기본적으로 너무 잘 아시겠지만 평균을 잘 만드는 기계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거, 그리고 가장 무난한 것들을 생성하게 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개성 없이 AI 결과물을 그냥 올리면 브랜드들이 전부 비슷한 톤, 그리고 비슷한 구성, 비슷한 이미지들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이제 AI 균질화 형상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문제를 피하려면은 브랜드의 고유한 그 페르소나와 그 언어를 사실 AI에게 철저하게 학습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습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브랜드 스토리가 있고 타깃 고객의 언어, 그리고 저희 철학 있는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AI에게 학습을 시키고 있고, 그 학습이 제대로 됐는지 계속해서 물어보고 확답을 받아보면서 쓰고 있거든요. 즉 AI는 도구고, 그리고 그 도구에 어떤 색을 입히느냐는 여전히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컨텐츠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AI를 잘 쓰는 게 아니라 AI에게 우리 브랜드를 얼마나 잘 가르치냐라는 걸로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콘텐츠가 좀 비슷해지는 문제는 사실은 우리만의 주장, 관점, 기조, 스토리, 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다른 차별점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확한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가령 마케터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한 10년 해가지고 나만의 어떤 마케팅적 관점과 그리고 차별 포인트도 있고 이렇게 하면 먹힌다라는 자기 나름의 노하우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를 살짝 넣어가지고 다른 결과물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입 마케터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막 이제 오니까, 근데 사실 요즘에 신입을 안 뽑는다는 말도 많은데, 그러면 10년 20년 있다가는 그냥 아예 없어지는, 단종되는 거잖아요 그냥. 네. 그러면 안 되니까 신입 마케터도 이제 뽑긴 뽑아야 될 거고, 그랬을 때 신입 마케터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어떤 능력이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걸 가져야 될까요? 네, 신입 마케터 AI 때문에라도 신입 마케터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바뀌었다고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잘 만드는 능력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잘 시키는 능력이 중요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AI에게 좋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 질문의 수준이 결과물을 사실 지금 좌지우지하는 네. 결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케팅은 툴이 아니라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AI 툴을 얼마나 아느냐보다 사실 소비자를 얼마나 깊게 이해하고 브랜드의 본질을 얼마나 명확하게 좀 정의할 수 있느냐가 신입 마케터로서는 좀 경쟁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즉 숫자를 읽고 이야기로 번역하는 능력도 필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사실 좀 갖춰서 도전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전 지금 저희 소중한 습관은 계속해서 신입들만 뽑고 있거든요. 네. 경력자가 잘 안 들어오는 것도 사실인데 근데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경력자들은 사실 원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경험을 네. 그 경력에 녹여서 쓰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많은 연봉들 책정이 되고 하는 건데 사실 이제 그 많은 어떻게 보면 경험의 일부가 데이터가 돼서 일단 AI에 녹아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잘 시키는 능력만 있다면 사실 신입 마케터도 충분히 그 경력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우위에 있을 수 있지 않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게 경력자들이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다면 자기가 경험해 온 것들에 대한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쉽게 잘 변화하지 못해요. 네. 전문 용어로 곤조라고 하죠. 곤조. 그쵸. 네. 나름의 그 뼈대가 그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인데 네. 요즘은 그 뼈대만 고집할 수 없는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트렌드도 이렇게 빨리 변하는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밈도 뭐 하루아침에 생겼다 없어지고 그러면 그 곤조라고 할 수 있는 그 경험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시기라고도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뭐 커피가 있는데 이 커피잔에 지금 이 정도의 커피가 차여 있다면 내일 갑자기 여기 커피잔에 오렌지 주스를 넣어야 된다라고 치면 사실 이 커피잔에 있는 걸 일단 버리고 씻은 다음에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자기 게 그렇게 쉽게 안 버려져요. 아. 근데 이제 신입들은 이제 자기 게 맨 처음에 막 만들어지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백지 상태의 깨끗한 병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버리고 다시 채우는 것들을 조금만 훈련만 시켜도 빠르게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유연성이 신입이 조금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요즘 기업에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러닝이거든요. 내가 알았던 것을 그게 이제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거. 언러닝 그다음에 리러닝 다시 배우고 이런 과정들을 중간 관리자 같은 그 기업 교육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다면 신입은 언러닝 과정이 필요가 없고 바로 리러닝으로 들어가니까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네. 오히려 경쟁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아 진짜 그게 맞아요. 너무 빨리 바뀌니까. 야, 이게 이 트렌드를 공부하는 것도 벅찰 수준으로 뭐 AI로 맞아요, 그 트렌드를 맞아요. 빨리 읽을 수 있다 쳐도 다 공부했다 싶을 때 또 새로운 게 나오니까 이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이거 한번 해보라고 요즘에 바로 유행이다 그거 있죠.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요거를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거를 연습해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담아내는 순간 이미 끝났다. 끝났죠. 그거는 네, 지금 그걸 보고 바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면 이거는 끝났다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이게 너무 빨라요. 그래서 네. 그래서 컨텐츠의 홍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어떻게 보면 컨텐츠 보는 것도 좀 지겨워질 정도로 너무 많은 것들에 좀 저희 뇌가 좀 혹사당하고 있는 게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좀 이게 이런 변화가 기회가 되면서도 또 씁쓸하기도 하고 그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찾아오는데 같은 사람한테 위기와 기회가 찾아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위기가 찾아가고 어떤 사람한테는 기회가 찾아가는 거. 그 말씀하셨던 신입들한테도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기존에 마케팅 대행사나 아니면은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네. 생각하기로는 중간급 대행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전에는 저희가 뭐 콘텐츠 100개 제작이라고 한다면 정말 큰 프로젝트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브랜드가 AI로 직접 만들어 버리기까지 하니까 네. 특히 단순한 카피나 배너 디자인이나 뭐 이제 소셜 미디어 채널 운영 같은 경우는 이제 인하우스화가 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소중한 습관을 운영을 하면서 예전에 좀 외주로 맡겼던 작업들을 실제 이제 저희 직원들이 뭐 마케터도 아니었던 디자이너도 아니었던 이 친구들이 AI랑 함께 좀 내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일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있거든요. 요즘 공무원들 보면 공무원 교육 포스터 이런 거 보면 행정직 직원이 직접 만들거든요. 포스터를. 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디자인 안에서도 어떠한 룰이 있어요. 이제 그뭐 구도라든지 네. 어떤 카피가 어디에 위치했을 때 어떤 크기로 했을 때 잘 읽힌다든지라고 하는 어떤 룰이 있는데 그런 룰들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AI가 이젠 그림까지 그려줘 버리니까 사실은 포스터 제작 하나 하는 건 너무 쉬워지게 됐고 소셜 미디어에 하나 올릴 카드 뉴스도 이젠 뚝딱 정말 뚝딱하면 만들어질 정도여서 정말 예전에는 좀 대행사를 썼던 일들이 대부분 많이 인하우스화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 반면 좀 살아남는 대행사는 두 종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상위 전략 컨설팅 영역 네. 그리고 AI를 무기로 완전히 이제 재무장해서 소형 아주 애자일한 그런 대행사들. 그래서 중간 어딘가 있는 곳들은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 같고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AI를 잘 다루는 그 1인 마케터 한 명이 네. 예전에 그 팀 한 3명, 4명 정도의 네네. 역할을 해내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정말 대행사 시장이나 프리랜서 시장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 누구에겐 기회가 네. 누구에겐 위기가 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보면 앞으로 한 3년 안에는 특히 마케팅 분야에서 엄청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마케팅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있긴 있는데 그 안에서 마케팅 분야 안에서 어떤 업무는 사라지고 어떤 업무는 더 튀어나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마케팅 분야에서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위기가 있을 그런 분야라든가 그런 일들, 업무들 그런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건 단순 콘텐츠 제작직 AI 이라고 딸깍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는 그런 네. 것들이요. 네. 그래서 초안 카피라이팅이나 네. 이제 기본 배너 디자인이나 네. 이제 정형화된 보도 자료 작성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수집이랑 정리 업무 그리고 리포트를 취합해서 뭐 엑셀로 정리하고 네. 분석 요약하는 거는 이제 AI가 너무 잘해주고 있으니까 음. 그 일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금 이미 음.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간 관리 레이어의 일부도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브리프를 전달하고 결과물을 취합하는 그 역할이 어떻게 보면 AI의 워크플로우로 지금 대체되고 있는 부분이 생기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이제 줄어들 것 같고 이제 명심해야 될 건 이제 직업이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대신 업무 항목이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케팅이라는 직업은 남을 것 같습니다. 남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그 마케터가 하는 일의 구성이 완전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한 20년 차 마케터가 전망하는 대한민국 마케팅의 미래. 크다. 이거 되게 큰데 과연 뭐 3년, 5년 뭐 이렇게 AI가 도입된 그 대한민국 마케팅의 미래. 이거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하자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마케팅의 미래라. 너무 큰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네. AI는 마케팅을 어떻게 보면 민주화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예전에는 좀 대기업만 할 수 있었던 그러네요, 맞아요. 그런 캠페인 수준을 이젠 개인도 챌린지- 해낼 수 있는 챌린지 같은 경우도 그 그렇죠. 몇몇 사람만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거를 자기가 밀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민주화된 시장에서 이제 성공을 하려면 이제 꼭 필요한 거는 저는 딱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대체 불가능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절대 갖지 못하는 건 이제 우리가 살아온 그 경험과 실패한 기억과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감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레드불에서 어떻게 보면 문화를 만드는 일을 했었고 그 아이코스라는 담배 시장에서는 성인 소비자의 좀 감정을 다루는 일들도 했었었는데 그다음에 앱솔루트라고 하는 주류 회사에서는 전 세계를 좀 아우르는 컨텐츠를 번역하는 일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 제 판단력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AI를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AI보다 더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날카로운 인사이트 그리고 더 깊은 공감 능력 그리고 브랜드와 사람을 연결하는 진심 그게 이제 AI 시대의 마케터가 지녀야 할 진짜 무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AI 시대의 마케팅 직무에서는 꼭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사람에 대한 이해라고 그 말씀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얘가 얘를 때렸어. 그러면 AI가 보기에는 얘가 얘를 때린 사건만 있는 거고 그걸 법적으로 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적으로 이렇게 분석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사람이 보기에는 왜 때렸을까? 얘가 얘를 질투하고 있구나. 이런 거 어디 나온 게 아니니까. 많이 담겨 있죠. 사람의 네. 언어와 행동 하나에는 네. 그 단순 표면화된 걸로만 느낄 수 없는 많은 감정선들도 있고 그 전에 쌓여 있었던 많은 경험들이 또 이렇게 표출된 걸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사람에 대한 이해는 그 단순히 어떠한 글로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런 인간적인 것들은 저희가 좀 챙겨가야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전에 한 100여 년 전에 헨리 포드가 그 포드 자동차를 만들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95%의 사람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고 5%의 사람은 피드백을 한다.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때 5%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95%의 사람도 분명히 뭐가 있지만 5%의 사람은 피드백을 할 정도면 굉장히 취향이 디테일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주다 보면 95%의 이 큰 맥락을 놓치게 되니까 너무 이런 피드백에 휘둘리지 말고 그들에게 필요한 걸 우리가 공급하자라고 하면서 포드 T를 생산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AI는 이렇게 누군가 표출한 것들만 보게 되니까 데이터로 있는 것들만 보게 되니까 오히려 5%에 맞출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 얘기 안 한 95%는 데이터가 없는 거니까 그거를 우리가 보면서 아 실제로 느낌이 이렇구나 하면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그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게 마케팅에선 그런 면으로 표출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맞아요. 하네요. 그래서 그 인간미가 없는 마케팅 산물들을 보면 요즘 불편한 골짜기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아직도 그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기업이 AI를 써서 광고를 한다거나 누가 봐도 AI 스크립트로 뭔가 만들어진 것들을 보면 불편해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거부 반응까지 지금 생기고 있는 중이라서 앞으로 더더욱 AI 시대 때문에라도 인간성, 인간미에 대해서 그 감정에 대해서 더 다뤄지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AI 자체를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인문학이라든가 심리 이런 걸 파는 게 또 마케터한테는 필요한 일이 되겠다 싶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그런 쪽에서 사실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AI에도 넣을 수 있다라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마케팅 관련해서 그 마케팅 분야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 귀가 듣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많이 AI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침투해 왔고 이제는 없이는 못 사는 수준이 됐구나라는 거에 정말 많이 놀라고 있고요. 스스로 지금 말하면서 지금 말하면서요. 그리고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요즘 GPT도 그렇고요. 네. 뭐 이런 AI 서비스가 가끔 오류가 나서 닫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네, 서비스. 맞아요. 그럼 일도 멈춰요. 언제 그랬다고 갑자기? 옛날에 카톡 멈추면 사람들이 다 그 연락 안 되고 막 이렇듯이 네, 그래서 일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심해야겠다. 네. 내가 언제 갑자기 이 정도 의존을 했다고 AI 서비스가 멈춘다고 일이 멈추나. 네. 정말 빠르게 변화한 것 같고, 근데 뭐 이 변화는 저희가 뭐 어떻게 저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 활용해야죠 이제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누구보다 AI를 빨리 쓰기 시작해서 지금은 아주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각 분야의 대표까지 오르신 우리 주성균 대표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꼭 방해한다, AI 거부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AI를 잘 쓰시는 분도 나름 AI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리고 그거 말고 그러면 인간의 어떤 점들은 장점은 이거다라고 해서 또 그걸 개발하고 계신 분도 있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그 인사이트를 나눠보는 시간을 앞으로 계속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성균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초대해 주셔서 또 좋은 감사합니다. 기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